무슨 대통령 기자회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탄핵이 정당한 걸로 확신하게 됐다든가, 안 그랬으면 탄핵을 안 했을 테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탄핵의 요건을 규정해놓은 헌법조항에 비춰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혼동하고 계셔요. 그렇게 자기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봐줄 수 있다, 또는 대통령을 뭐 쫓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판관인 양,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대통령께서 모든 일을 다 잘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1.1핵 빠짐없이 다 잘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민의 대통령으로 되도록 잘 보좌해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 말씀인데요.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한 번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처음으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작년 3월 10일 취임 14일 후입니다. 왜 했냐? 대북 송금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탄핵 관련 발언만 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합쳐서 무려 114회입니다.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한나라당이 한 것이죠. 이렇게 해오신 분들께서 말씀은 고맙지만 그 말씀의 진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그 낮에는 무당적, 밤에는 우리 당 총재 이래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 우리 당 총재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 몇 명 내보낸 걸 가지고 밤에 우리 당 총재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당원이 그러니까 당원 준한다는 걸 다 알지 않느냐라는 당원이면 총재입니까? 총재면 지금 그 말씀은 실제 돈도 내주고 공천도 주고 인사도 하고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리하게 굉장히 심한 말로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중립 문제라는 이 핵심 쟁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잠깐만 걸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8분의 1이나 되어서 기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시비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 참 괴로운데요. 이 문제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냈던 민주당도 그렇고 그 자랑스러운 8배를 쓴 한나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의 계산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말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만하시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제가 두 분께 좀 각자 여쭤보겠습니다. 짤막한 질문입니다. 1996년도에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회창 선대위원장을 영입하고 박찬종 씨를 영입했을 때 장강원 의원님은 그때 신한국당 소속이셨죠?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이거 선거 중립입니까? 네.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회창 씨도 영입해서 선대위원장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박찬종 씨도 영입하고 네. 그 다음에 이회창 선대위원장하고 주례회동도 하고 말이에요, 네. 청와대에서. 네. 그리고 후보자들 모아놓고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다고 치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신한국당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거 선거 중립이니까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답변을 해보시죠. 아니, 그럼 제가 답변. 그럼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저한테 지금 2000년도에 민주당에 계셨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천장 수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청와대에서 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덕담하셨는지 아시죠? 신문에 다 보도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거 가지고 탄핵한다는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제 좀 말씀 답변 좀 저한테 해주십시오. 해보낸 것은 욕하면서 대통령께서 아까 어떤 논리로 그렇게 개입하느냐라고 저한테 거꾸로 그러니까 질문하신 지금 거죠. 답이 지금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답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명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답이 안 되는데요. 대통령이 장관 내보내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도지사가 자기 부지사 하던 사람 한나라당 후보로 내보내는 건 선거 개입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헌정사가 있고 이 과정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이 전적인 선이라고 옳은 얘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서로 간의 법률에 대한 해석 차이, 정치적 행위에 대한 공방,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은 좋으나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떼는 탄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저희 쪽이 옳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논리의 대결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서로 의견이 다르고 우리 쪽이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2 이상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그걸 자꾸 등치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내려고 그런다.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마치고 그것도 욕먹어가면서 하고 2달 남은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4년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쫓아낸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총칼 없는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강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국민들은 이중적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건 어떤 비유냐 하면요. 대통령이 좀 사과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고 동시에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예를 들면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한 10가지 중에 7가지는 마음에 안 들고 3가지 정도는 마음에 드니까 별로 좋은 배우자가 아니죠. 그래서 좀 고쳐주고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쫓아내자니 쫓아내서 더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이 배우자하고 서로 맞춰서 살면서 서로 조정해서 나중에는 6개, 7개가 마음에 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의 대통령도 그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대통령을 억지로 쫓아내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국민들의 고민을 좀 헤아려 주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절충안은 이런 겁니다. 탄핵으로 하지 마시고 탄핵은 이건 막다른 골목이고 낭떠러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대통령은 변론하시고 방어하고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마음 맞는 데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탄핵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이것은 강제적인 이혼 비슷한 겁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서. 이것은 4년 남은 대통령을 이제 임기 2달 남아가지고 현역은 다 떨어뜨리자고 하는 이 마당에 그 국회의원들이 쫓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말하자면 합법의 탈을 쓴 일종의 내전을 벌이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내란. 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만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뭐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이 총선 전략일 수 없고요. 최인호 단장께서 아까 내 의견이 조 대표 의견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네요. 조 대표께서 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과해도 탄핵한다. 그 부분 제가 해명해 제가 할게요. 저 사과해도 탄핵한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강원 의원님은 부정하십니다만 제가 2가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한나라당의 총선 전략입니다. 어제죠, 이제 시간적으로. 어젯밤 한나라당 비공개 의총 발언 내용입니다. 이거는 CBS 정치부의 보고입니다. 이재호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 종로에서 오줌 한 번 안 넣어본 김홍신이 20%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박진 후보하고 2% 차이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 총선에서 진다. 탄핵안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10일 최병렬 대표 긴급 기자회견 뭐라고 하셨느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할지 개헌을 할지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결정날 것이다. 제가 이 탄핵안 발의를 일종의 내란으로 보고 권력 찬탈음모로 보고 일종의 총선 없는 쿠데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철두철미하게 처음에 출발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탄핵 추진 의도는 명백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럼 예, 나라가 좋아진다. 국익을 위해서 탄핵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탄핵해서 대통령 내쫓아서 나라 잘 되면 내쫓으십시오. 근데 만약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는데 몇 달 후에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부결할 경우에 그 책임은 야당이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제가 미리 물어둡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저도 참 오늘 토론하면서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아까 마마보이라고 우리 당 보고 마마보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파파보이입니다. 모든 발언은 전부 대통령을 겨누어서 갑니다. 대통령 1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제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대는 열린우리당입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총선에는 대통령이 출마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 좀 하게 내버려 두시고 공격하려면 중립 선언하죠. 열린 우리 당을 공격해 주시고 그 귀당의 후보들과 우리 당의 후보가 총선에 싸우니까요. 대통령 좀 빼줍시다. 그냥 예. 옆에서 조금 돕는 건 봐주시고요. 저도 대통령께서 모든 일을 다 잘해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1.1핵 빠짐없이 다 잘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민의 대통령으로 되도록 잘 보좌해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 말씀인데요.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한 번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처음으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작년 3월 10일 취임 14일 후입니다. 왜 했냐? 당원이 그러니까 당원 준한다는 걸 다 알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응까지 당원이면 총재입니까? 총재면 지금 그 말씀은 실제 돈도 대주고 공천도 주고 인사도 하고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리학에서는 굉장히 심한 말로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중립 문제라는 이 핵심 쟁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잠깐만 걸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8분의 1이 돼서 1이나 되어서 기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시비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했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상권 분립을 파괴합니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의 당위성 문제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논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대통령 기자회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탄핵이 정당한 걸로 확신하게 됐다든가 안 그랬으면 탄핵을 안 했을 테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탄핵의 요건을 규정해놓은 헌법 조항에 비춰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혼동하고 계셔요. 그렇게 자기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봐줄 수 있다, 또는 대통령을 뭐 쫓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판관인 양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냐. 대북 송금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탄핵 관련 발언만 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합쳐서 무려 114회입니다.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한나라당이 한 것이죠. 이렇게 해오신 분들께서 말씀은 고맙지만 그 말씀의 진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그 낮에는 무당적, 밤에는 우리 당 총재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 우리 당 총재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 몇 명 내보낸 걸 가지고 밤에 우리 당 총재라고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 참 괴로운데요. 이 문제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냈던 민주당도 그렇고 그 자랑스러운 8배를 쓴 한나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의 계산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만하시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제가 두 분께 좀 각자 여쭤보겠습니다.